닉스가 18만원, 전자가 8만원대 근처 와 있고 이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따라가지 말자.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사야 되는데 중요한 지지권은 7만 6천원이 깨지면 사면 될 것 같고요. 닉스 같은 경우는 15만원 선 전저점을 한번 깰 것 같아요. 그때 적극적으로 사자. 그때 사면 전자는 10만원, 닉스는 20만원 충분히 갈 수 있는 룸이 만들어진다. 자, 그럼 만약에 5월 중에 2,800이면 추세 반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2분기 전체를 놓고 보면 완만하게 올라가는 박스권 2,600에서 2,800. 물론 언더슈팅, 오버슈팅은 있겠지만 여기서 2,800 갔다가 900, 3,000 이렇게 가는 그림은 하반기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2분기 낙관론을 아직까지 경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것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2분기까지는 미국 경기는 둔화, 유럽 경기는 0%대 성장. 3분기가 돼야지 0.7, 1.4, 1.4로 1.3, 1.4로 가고요. 중국도 4% 후반에서 안정이 될 거고. 금리 인하도 2분기는 ECB가 할지 안 할지는 좀 모르지만 2분기까지는 금리 동결. 그리고 3분기를 지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경기 모멘텀, 통화정책 모멘텀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구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심리에 따라서 굉장히 급변동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월 달에는 소득세 유입, 5월 달에는 재정지출, 6월 달에는 나머지 추가 세수를 납부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좀 흔들릴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 경기가 아직까지 좋을까라는 부분들을 봐야 돼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이게 반등한다는 전망이 있는데 4월 데이터에서 7%포인트 레벨이 팍 튀거든요. 이게 기저효과로 인해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암초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달에 ECB가 6월 6일 날 ECB가 있어서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올라오죠. 이 올라올 때 달러가 강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쫙 치고 올라오면서 달러가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6월 초중반에는 달러 인덱스가 103포인트까지 갔다 다시 105포인트까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그러면은 ECB 유럽 금리도 반등을 하고 6월 FMC 12일 날 있는 6월 FMC에서도 ECB가 이렇게 좀 통화정책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후퇴시키면 FMC는 더 후퇴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수 있어서 6월 초중반까지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경기는 둔화되는데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고 미국과 유럽 간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달라짐에 따라서 채권금리나 달러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면서 5월달 중후반까지 2,800 돌파 시도 가능한데 6월달에도 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러기 보기에는 좀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추세 반전은 언제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경기도 좋아지고 통화정책 모멘텀도 좋아지는 구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유럽 경기는 턴어라운드, 중국 경기는 살아있고 이제 2분기 말 3분기부터 금리 인한다는 사이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큰 그림은 2,800 돌파 시도하다가 출렁출렁 하다가 2,500까지 갈지 아니면 2,600선대에서 바닥을 잡을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튼 전 저점 수준 전후에서 바닥 잡고 이제 6월 12일이든 7월 말이든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실하게 열리면 물가 레벨이 더 떨어져서 금리 인하도 해도 되겠다. 연준 위원들도 이제는 통화정책 정상화 차원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발언이 나오면서부터 턴어라운드 하면서 쭉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상단을 2,850으로 제시드렸었는데 3,110으로 올렸어요. 그러면은 밸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지나요?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은 11배 초반으로 그냥 묶어놨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 전망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 전망이 올라오는 것만큼만 반영해줘도 저는 3,000선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익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건 275포인트. 275에 11.3배를 곱해주면 3,100선, 3,110선 정도가 나오고요. 만약에 이 EPS가 275가 아니라 280, 290, 300을 가게 된다면 지수 레벨 자체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 부담 없이 실적만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하반기 2분기까지는 좀 출렁출렁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확실한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
전망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샀다 팔았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짜로 사서 들고 가야 되는 시점은 6월 말 7월 초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반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요때가 진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천 이상은 생각하시네요. 네. 저는 뭐 왔다 갔다 했죠. 시장을 심리는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 하우스뷰가 2,850이긴 했지만 여기저기서 3천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저 그 생각, 제 개인적인 기본적인 생각은 바뀌지 않았고요. 실적이 너무 셉니다. 실적 전망이 너무 세서 그것만으로도 3천은 충분히 갈 수 있는 레벨이다. 더 세다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더 많아지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확장도 나오면서 시장은 아마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종목이 또 가진 않겠죠. 주목해야 될 업종은 어딘가요? 조정시 매수입니다. 추격 매수는 최대한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5월달 매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트레이딩이에요. 사서 끌고 가는 시장은 이제 3분기를 가야지 나올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흐름들 한번 짚어보면은 자,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회색이 2월, 초록색이 3월, 빨간색이 4월 코스피 대비 얼마나 잘했나의 수익률인데 자, 4월 달에 가장 강했던 게 화장품 의류. 근데 2, 3월 달에 되게 못했죠. 그리고 3월, 4월 계속 좋은 게 조선하고 기계인데 얘는 1월, 2월 달에 되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철목재, 필수소비재, IT 하드웨어 얘네들은 1, 2, 3월 달에 다 못했다가 이제 막 올라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은 어떤 업종이 시장을 쭉쭉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른 놈 떨어지고 떨어져 있는 놈 올라가고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주도주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눌려있고 막 힘들어하는 업종은 연초 이후 보면은 철강, 에너지, 화학, 디스플레이, 운송, IT, 소프트웨어, IT 가전. 뭐냐면 2차 전지, 인터넷, 디스플레이, 운송이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소외돼 있다. 그러면은 다음 사이클에서 순환매가 나온다면 지금 보시면 중국 소비주까지 움직였다면 남아있는 건 2차 전지 인터넷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보시면은 이래서 얘네들은 잘 가고 얘네는 못 갔구나 아실 텐데 이게 뭐냐면 3월 이후에 12개월 선행 EPS 추인데 자, 그동안 잘 갔던 애들 보시면 기계, 조선, 반도체, IT 하드웨어. 기계, 조선, 반도체, IT 하드웨어. 실적 전망도 올라가고 외국인 수급도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주도주 그리고 순환매에서 중심을 잡았었던 거고 반대로 여전히 못하고 있는 철강, 화학, 에너지, 소프트웨어는 좀 바뀌고 있죠. IT 가전. 2차 전지랑 인터넷은 실적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았고 수급도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왔죠. 근데 재밌는 그림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실적 전망이 바닥을 잡고 턴하니까 외국인 수급도 돌았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실적이 불안하죠.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기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멈출 거예요. 하락하던 게. 그러면 이게 약간이라도 턴하면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움직이기도 전에, 이게 올라가기도 전에 IT 가전이 반등,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화학 쪽에도 들어오고, 에너지 쪽에도 들어오고, 철강만 아직까지 좀 불안정하지,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의 외국인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바라봐야 될 건 소프트웨어랑 2차 전지. 근데 소프트웨어는 저점 대비 꽤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900포인트를 깼던 게 지금 930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1000포인트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수 기준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 5, 6%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고 핵심은 2차 전지죠. 2차 전지는 저점은 벗어난 것 같아요. 4,800이라는 저항대를 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4,800에서 4,5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년물 채권금리가 4.3을 향해 가는 그림이 나오면 저는 1차적으로는 4,800을 넘어서 5,350, 5,5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순환매 차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1차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인터넷 이 두 개를 저는 최선호 업종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최선호 트레이딩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또 가장 뜨거운 거는 말씀하신 대로 또 반도체인데 반도체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어요. 4월 넷째쯤 본다 하더라도 수익률 꼴찌 하위권이었고 근데 이상하게 실적은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24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율 대 주가 변화를 봤거든요. 이게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실적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든지
주가는 떨어졌는데 실적은 올라갔든지, 그러니까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업종인데 1분기, 2분기 공통적으로 보면 반도체,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얘네들이 좀 저평가돼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업종과 더불어서 반도체도 흔들리면 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 좋잖아요, 수출 좋잖아요 라고 하는데, 수출이 좋았던 거는 금액이 좋았던 겁니다. 재밌는 그림은 수출 물량은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출 금액이 늘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출되던 물량, 개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수출 금액이 좋았냐?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3월 달부터 수출 물량이 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수요도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면은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지금 오늘 반도체도 좀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 닉스가 18만 원, 전자가 8만 원대 근처 와 있고 이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따라가지 말자.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사야 되는데, 중요한 지지권은 전자 기준으로는 7만 5천 원 전후, 7만 5천 원이 깨지면 사면 될 것 같고요. 닉스 같은 경우는 15만 원 선 전저점을 한번 깰 것 같아요. 그때 적극적으로 사자. 그때 사면 전자는 10만 원, 닉스는 2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는 룸은 만들어진다. 10만 원이요? 그 이상으로. 삼성전자 10만 원. 지금 9만 원에서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신데. 네, 9만 원에서 많이 파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금 기다리시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 9만 원대에서 사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분명히 수익권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많이 높은 데서 사셨던 분들 좀 기다리시고, 지금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반등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이때도 그렇잖아요. 와, 닉스 20만 원, 전자 10만 원 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쭉 빠졌거든요. 쭉 빠질 때 사자. 조정시 매수 전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4월에 또 가장 강한 업종이 중국 소비주였는데 더 가져가도 되나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4월 전망에서 중국 소비주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계절적으로 보시면은 2012년 이후 중국 소비 테마 ETF가 4월 달이 제일 좋아요. 상승 확률이 몇 퍼센트라면은 80%를 넘어요. 수익률도 제일 좋고. 왜 그러지라고 보면, 첫 번째로는 4월 초 청명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중국인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리고 노동절 연휴. 또 하나 뭐 있냐면 계절적으로 1분기 실적이 좋아요. 중국 소비주들. 그래서 4월 달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4월 달에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요. 중국 소비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거든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5월, 6월 달 수익률이 최악이에요. 확률도 10%도 안 돼요. 8%가 그래요. 여기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여기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금 한 6,100선 정도까지 한 6, 7% 조정받았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 소비주 비중을 좀 덜어내시든지, 지금 사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좀 늦게 사자, 천천히 사자, 5, 6% 조정받은 다음에 사도 늦지 않는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중국 소비주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걸 말한 건가? 아니면 그냥 중국 소비 관련 뭐 ETF랑 뭐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냥 중국 소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소비재, 음식료, 화장품 의류, 호텔 레저, 이런 쪽들이거든요. 화장품 의류도 많이 올랐고 음식료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따라갈 때는 아니다. 쉬었다가 할 수 있다. 언제까지? 6월 달까지. 그러니까 5월, 6월 달에는 오히려 중국 소비주를 좀 비우자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밸류 프로그램 올해 1분기 굉장히 핫했는데 지금 부장님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기대와 실망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이번에 2차 세미나가 있었는데 2차 세미나를 앞두고서 또 기대를 했어요. 세제 개편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게 나오긴 했습니다. 기업 가치 제고 가이드라인,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해서 대상은 뭐고, 의무 여부는 뭐 자발적으로 해라, 방법은 어떻고 뭐 하고선 예시들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계획을 발표해라, 계획을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공시 가이드라인 같은 걸 내놨어요. 근데 여기서 좀 두 가지 맹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기대했던 세제 개편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자율성, 이거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좀 일정 부분 강제성, 그리고 세제 혜택 인센티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였죠. 4월 넷째 주, 한 주 동안에 또 한 번 날아갔던 저 PBR주들이 그다음부터 좀 꺾이는 그림들이 나왔다. 기대와 실망감 간의 시속 게임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될까? 그건 아니죠.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세제 개편까지 이렇게 가고 싶어 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은 아니야 이렇게 가고 있어 라는 거라서 기대감에 반등했다 밀렸다 반등했다 밀렸다 계속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흐름들 안에서 명확한 것은 지난번 1차 세미나 전에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코멘트가 나왔을 때 움직였던 금융, 자동차, 유틸리티, 소매유통, 호텔 레저 이런 업종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탈락한 애들 탈락하고 올라오는 애들 올라오고 옥석가리가 될 거다. 더 심해질 거다. 왜냐면 첫 번째로는 5월 달부터 그 공시를 하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는 기업들이 주목받겠죠. 그리고 9월 달에 지수 개발한다는데 지수 편입된 애들만 주목받겠죠.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실적도 되고 ROE도 높고 배당도 열심히 하는 그런 업종들의 종목들에 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 그런 업종들 종목들이 뭐냐? 자동차, 증권, 은행, 뭐 이런 업종, 금융하고 자동차, 그리고 일부 지주사 요 정도가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3월 이후 선행 EPS 추이 보면 올라가는 게 은행, 증권, 보험, 자동차.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게 은행, 증권, 보험은 좀 아니고요. 자동차, 그리고 일부 지주사. 그러니까 외국인도 처음에는 자, 유틸리티도 사고, 소매유통도 1월 달에 사고, 호텔 레저도 사고 했는데, 아, 얘네는 아닌가 봐. 아닌 애들은 밀어버리고, 지금은 금융, 자동차, 그리고 일부 지주사, 요 세 개에 좀 집중해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동차 금융업종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그림 보면은 되게 패턴이 비슷해요. 요게는 위에는 자동차고 밑에는 금융업종이에요. 밸류 프로그램 얘기가 나왔을 때 쫙 날아갔다 실망했다 등락 보이다가 훅 꺼져버렸거든요. 이 과정을 설명드리면 이 고점권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플러스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반영된 레벨인 것 같아요. 고점이. 저점 뭐냐? 저점은 총선 이후 이러다 보면 세제 개편이 없을 수 있어 라는 걱정으로 만들어진 저점이죠. 자, 그러면 당분간은 지금 만들어진 고점과 저점을 깨진 않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겠죠. 밸류 프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다가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 반등했다가 또 실망하면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박스권 등락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근데 이거를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공시하는 기업들이 생길 거고 밸류 지수에 들어가는 것들이 생길 텐데 무엇보다도 지금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정상화된 상황에서 자, 요 밑에 보시면은 25년 ROE가 24년보다 낮다라는 전망이 금융 자동차에 들어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든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한다든 그런 흐름들을 보여서 25년 ROE가 24년보다 좋아질 거예요 라는 컨빅션이 생기면 저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전까지는 박스권, 지금은 어디다? 박스권 상단에 근접해 있다.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쭉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다시금 내려오는 그림이라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은 압축하자, 업종과 종목을 압축하자. 대표적인 게 자동차, 금융, 지주사인데 지금은 박스권 상단에 근접해 있으니까 여기서도 반도체랑 비슷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쉬었다 갈 수 있으니까 쉴 때를 좀 공략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 결국 주식시장 지금 뭐 2740, 50인데 2800 뭐 당장 뚫고 간다 이거 좀 조정을 겪고 하반기에는 뭐 3000도 이제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아까 전에도 이제 업종이랑 섹터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 담아가야 되는지 한 번만 정리 한번 다시 해주신다면요. 지금 레벨에서 담아도 되는 것은 2차전지 인터넷, 전고점 돌파 시도는 가능하다. 근데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금융 이런 업종들은 지금 박스권 상단인 것 같다.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가져오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은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받았다가 성장주 위주로 2차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들 성장주가 채권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성장주가 반등을 하면서 지수 레벨이 좀 올라갈 텐데 지금은 주도주를 살려면은 좀 내려간 다음에 충분히 조정받은 다음에 살 거고 시장을 산다면은 5월보다는 6월 달에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샀다 팔았다 매매나 트레이딩하기 좀 어려운 분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반등하는 것들을 좀 지켜보시다가 코스피가 2600 초반 또는 2600이 깨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사시면 그때 사셨던 가격 대비 지수 기준으로만도 한 20%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 그림을 좀 열어놓고 내가 단기 트레이딩에 능숙한지 아니면 분편해서 그냥 저점에 사서 기다리는 게 편하신지
이런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서두를 필요는 없고 지금 서두르거나 트레이딩 하려면은 성장주로 하자라는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2차 전지도 인터넷도 뭐 반도체도 다 같이 성장주인데 지금 주도주 투자는 좀 조심해야 한다는 거는 지금 주도주인 반도체 이런 거는 좀 비싸니까. 네, 많이 2차 전지 인터넷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로 받아들이면 되네. 5월, 6월까지는 추세적인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레벨업된 박스권에서 순환매예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업종 흐름들을 보면 올라오는 내려가고 내려왔던 놈은 올라가고 계속 이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5월, 6월까지는 많이 밀린 애들을 샀다 팔았다 하는 정도, 많이 밀린 애는 사고 올라오는 애는 파는 정도, 그런 그림이고, 이제 추세적으로 살려면은 반도체도 뭐 금융도 자동차도 조선도 일정 부분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금 바닥을 잡고 올라갈 거거든요. 그때를 노릴 시점은 6월 중순 이후 7월 초중반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 진짜로 올해 하반기를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트레이딩에 집중하는 것보다 6월 중후반 그리고 7월 초중반에 나오는 진짜 저점에서 얼마나 비중을 담아갈 수 있을지 조금 그게 공략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민 팀장님과는 매달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또 6월이죠. 네, 6월에 초에 또 만나 뵙고 시장이 정말 어떻게 흘러갔는지 확인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